앞에 올린 태아보험 내용을 공유한 것이 반응이 좋아 이번에는 아기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30일간 아기를 키운 아빠의 관점에서 공유를 해볼게요. 먼저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감기야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눈은 다르죠. 아기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강제로 천장을 봐야 해요. 조명이 눈뿐만 아니라 수면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교체를 해주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밝고 환한 조명을 좋아합니다. 저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하면서 아주 밝은 6500켈빈 색온도의 LED로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도 조절이 되는 4000켈빈의 LED를 설치하고 가장 낮은 밝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블루라이트 때문이에요. 색온도가 높을수록 블루라이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면과 관련이 있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건강에 이로운 수준의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대에 빛과 어둠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조도는 아기의 눈 깜빡이는 보호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직접 등보다는 간접등이 좋고 면적과 눈부심이 발생하는 각도를 고려한 조명의 위치 재선정, 이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전자의 등부터 바꿔봅니다. 보통 한국에 통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색온도의 종류는 4000켈빈, 5700켈빈, 6500켈빈입니다. 6500켈빈은 밝고 깨끗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사무실, 병원에서 많이 쓰이며 블루라이트가 강하고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5700켈빈은 차가운 느낌이 덜하고 책을 볼 때 가장 가독성이 좋은 온도입니다. 공부방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4000켈빈은 블루라이트가 가장 낮으며 편안하면서 은은한 느낌으로 카페, 호텔, 그리고 신생아실의 권장 색온도라고 합니다. 비용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등기구 안에 조명만 셀프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LED 모듈이 나옵니다. 3만원대이고 조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5만원 내외로 혼자서 10분 정도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LED 모듈, LED 리폼 키워드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온도와 습도에 관해서 얘기해볼게요. 저희는 삐뽀삐뽀라는 책을 구매해서 참고 중입니다. 이 책에서 권장하는 습도는 40에서 50%이고 온도는 20에서 22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도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도 20에서 24도, 습도 40에서 60%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다양하고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 온도 15도일 때 습도 70%, 8에서 20도일 때 60%, 21에서 23도일 때 50%, 24도일 때 40%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보면 습도가 높은 날은 짜증이 많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방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맞게 맞췄는데도 아기가 짜증을 내고 맘마도 안 먹고 심지어 땀도 납니다. 위를 살펴보다가 온습도계 위치가 눈에 거슬렸어요. 아기 근처에 둔다고 뒀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넓은 공간으로 꺼내니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온습도계의 위치에 따라 또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권장 환경은 가이드로 활용하고 아기를 유심히 관찰해서 우리 아기에게 딱 맞는 환경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거나 춥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기가 성인보다 체온이 높으므로 부모가 느끼는 것보다 선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관찰해보니 부모가 춥지 않을까 하는 환경에서 아기가 맘마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온도, 습도 조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온도야 보일러로 다들 조절하실 거고 습도는 가습기로 해야 해서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습기는 곰팡이가 자주 생겼는데 세척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척이 편한 것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르다 보니 가열식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물을 끓여서 가습하는 방식인데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세척이 간편한 가열식 가습기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지 2주일이 되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음입니다. 아기가 시끄러울까봐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해두는데 문득 부모가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아기도 같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 격치에 대한 자료는 있었는데 신생아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생아는 2살 정도가 되어야 청각이 발달된다 하니 특별히 조심해야 할 소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은 김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고음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금 신경 쓴다면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노이즈 같은 고주파음이 부모들에게는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어도 아기들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음악이 아기에게 EQ와 IQ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은 유료라서 보지 못했고 대신 노래와 고위험군 신생아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노래를 들은 고위험군의 신생아가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시키는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사만 읽는 것과 노래를 부른 것도 비교를 했는데 노래를 부른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음악을 켜주되 엄마가 녹음한 노래를 켜주는 것도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도 해봤어요. 엄마가 노래를 잘한다면 말이죠. 검색창에 찾아보니 계열수별로 좋은 음악을 분류해놓은 것도 있던데 이게 대주군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정해놓은 것만 들으면 부모들도 지겹고 하니 저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동요를 틀어주고 자야 할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다행히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꽤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 사진 않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집은 아기 눈 보호와 수면을 위해 색온도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방등을 설치했고 위생을 위해 세척이 편한 가열식 가습기를 설치했으며 온도와 습도는 권장 수치를 참고하여 아기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기에게 맞게 선선하게 조절 중이고
아기의 EQ와 IQ 발달을 위해 낮에는 동요, 밤에는 클래식 음악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수면 교육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밤에는 아기가 꼭 엄마에게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아기에게 삐지곤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아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합시다.